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데이터 너머의 통찰 메시지로 승부하라입니다. 설득력을 높이는 비즈니스 문서 작성과 슬라이드 구성의 원칙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비주얼이나 데이터 그 자체가 메시지를 대체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종종 많은 데이터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함정에 빠지곤 합니다. 이것을 저희는 데이터 덤프라고 부르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목표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수많은 표와 차트를 보여주기보다는 상반기 매출이 목표를 30% 초과 달성했습니다와 같이 핵심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표와 차트는 어디까지나 보조도구일 뿐입니다. 우리가 전달하려는 본질은 바로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메시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데이터는 그저 사실의 집합일 뿐입니다. 여기에 가치가 부여되어야 비로소 메시지가 됩니다. 이 과정을 구체적인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A의 몸무게 86kg은 단순한 사실입니다. 여기에 3개월 전 72kg이라는 추가적인 사실을 결합하면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몸무게 데이터가 되지요. 데이터란 그 자체가 복수의 사실을 포함합니다. 비교를 통해 가치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이 데이터를 보고 체중의 급격한 증가라는 의미를 부여하면 정보가 되고, 마지막으로 건강관리를 위한 식단 조절이 시급하다는 설득이나 행동을 유도하는 문장이 되면 비로소 메시지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동일한 데이터에서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메시지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여기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제품별 시장 점유율 데이터가 있습니다. 관점 A로 보면 주력 제품 A의 점유율은 30%대 이상을 견고하게 유지 중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면 관점 B에서는 신제품 D는 출시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기록 중이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죠. 또 다른 관점 C에서는 2008년 경제 위기로 모든 제품이 일시적 하락세라는 거시적인 분석도 가능합니다. 이처럼 데이터 자체는 중립적이지만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보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전달되는 메시지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트는 단순히 데이터를 나열하는 것을 넘어 무엇을 읽어야 하는지를 시각적으로 가이드해야 합니다. 왼쪽의 비포 차트처럼 프로덕트 D의 추이를 그저 보여주는 것을 넘어 오른쪽 애프터 차트처럼 신제품 D가 주력 제품이 될 정도로 성장세가 두드러진다는 핵심 메시지를 화살표와 강조된 문구로 명확히 보여줘야 합니다. 2010년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명확하게 드러냄으로써 독자가 한눈에 데이터의 의미와 중요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효과적인 보고서용 슬라이드는 크게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첫째는 헤드 메시지입니다. A는 슬라이드 전체를 요약하는 단 하나의 결론 문장으로, 이 헤드 메시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슬라이드를 이해하는데 3배 이상의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이 헤드 메시지를 뒷받침하는 근거 및 데이터입니다. 항상 하나의 슬라이드, 하나의 메시지 원칙을 기억하며 각 슬라이드가 하나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보고서의 슬라이드와 프레젠테이션용 슬라이드는 공간과 대화 방식에서 본질적인 차이를 가집니다. 보고서는 작성자와 독자가 다른 공간에 있으므로 텍스트가 발표자를 대신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세한 서술이 필요하며 슬라이드 자체로 완결성을 가져야 합니다. 반면 프레젠테이션은 발표자와 청중이 같은 공간에 있는 만큼 슬라이드는 시각적인 보조도구로서 키워드 위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발표자의 설명이 없으면 불완전한 형태가 되어도 무방하며, 이는 발표자의 역할을 더욱 중요하게 만듭니다. 문서 작성의 제1원칙은 철저히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게 쓰는 것입니다. 나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뒤로 돌아서 20m 전진 횡단보도 건너 우측 100m, 다시 좌측으로 돌아. 이렇게 복잡하게 길을 설명하면 듣는 사람은 길을 잃기 쉽습니다. 우리는 읽는 사람의 뇌 용량을 배려해야 합니다. 좋은 예는 저기 보이는 큰 건물을 지나면 남대문이 보입니다와 같이 시각적인 랜드마크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직관적인 랜드마크를 통해 독자가 정보를 쉽게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문장은 간결해야 하며 한 문장에 하나의 개념만 담아야 합니다. 한 문장에 여러 개념이 들어가면 전달 실패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문장을 나누는 것을 통해 명확한 전달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이 시스템은 장애인의 고용 안정을 위하여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 구축한 것으로 고용 활성화를 도모한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복잡한 복문 형태입니다. 이를 단문으로 나누면 이 시스템은 장애인 고용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 구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고용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와 같이 훨씬 명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효과적인 문서 작성을 위한 중요한 원칙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능동태를 사용하십시오.
매출이 달성되었습니다와 같은 수동태보다는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와 같은 능동태가 훨씬 자신감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라고 주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자신감을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둘째, 긍정문을 사용하십시오. 2개월 이내에는 개발할 수 없습니다라는 부정문보다는 개발을 위해서는 최소 2개월이 필요합니다라고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더욱 설득력 있게 다가갈 것입니다. 애매한 표현은 피하고 숫자와 명확한 용어로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숫자의 힘입니다. 획기적인 신장과 같은 형용사보다는 전년 대비 25% 신장처럼 구체적인 숫자를 사용하여 객관성을 높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전문 용어 해독입니다. 어떤 분야의 정통한 사람일수록 자신이 사용하는 용어가 너무나 일반적이어서 다른 사람이 이해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음향 기술자가 돌비 시스템을 처음 만들고 이것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한마디로 잡음을 걸러주는 음향장치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형용사 대신 숫자를, 전문 용어는 상대방의 언어로 바꿔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을 맞추고 핵심 정보는 서술어보다 앞세우십시오. 논리적 호응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매출이 부진한 이유는 시장 조사를 하지 않았다와 같은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 간의 논리적 불일치, 즉 미스매치가 있습니다. 올바른 표현은 매출이 부진한 이유는 시장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처럼 논리적 호응, 즉 매치를 이루어야 합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핵심 결론, 즉 서술어를 주어 가까이에 배치하여 문장을 짧게 만들면 메시지 전달력이 더욱 높아집니다. 결론적으로 좋은 보고서는 읽는 사람의 시간과 에너지를 아껴주는 배려에서 나옵니다. 이를 위한 보고서 작성 체크리스트를 제안합니다. 첫째, 메시지 추출 단순히 데이터를 나열하는 것을 넘어 통찰, 즉 메시지를 담았는지 확인하십시오. 둘째, 구조와 헤드 메시지가 근거보다 눈에 띄며 한 장표당 하나의 메시지를 담았습니까? 셋째, 문장력 문장은 50자 이내로 간결하며 수치로 구체화했는지 점검하십시오. 넷째, 논리성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하며 능동태로 쓰였는지 확인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데이터 그 자체가 아닌 여러분의 통찰, 즉 메시지를 보여줄 때입니다. 비즈니스맨의 성패는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남이 나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논리의 우수성을 명확한 메시지로 증명하십시오. 감사합니다.